최근 나토 회원국들이 지원을 약속했던 전체 전투 차량 장비의 98%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에게 장갑차 1,550대, 탱크 230대, 대량의 탄약을 전달했다며 병력 규모로 치면 총 9개 이상의 기갑여단에 대한 훈련과 장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점령지 탈환을 시도하는 데 있어 유리한 고지에 있도록 나토의 화끈한 지원 사격이 이뤄진 겁니다. 이로써 이번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로 빠져나간 전차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 방산의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최근 외신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과 관련한 분석 기사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유럽 내 한국 방산의 등장으로 전투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건 물론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기에 유럽에선 그야말로 한바구음이 터지고 있다는데요. 한국 때문에 환호를 부르고 있는 유럽의 상황과 암울한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나토가 우크라이나에게 약속한 전투 차량을 대규모 전달한 가운데 최근 유럽 내에서 한국 전차를 향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외신 군사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들이 터져나오면서 심지어 K2가 러시아와 나토의 전력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는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란 기고문을 작성해 방산업계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앞서 3월 폴란드 육군이 K2로 실탄 사격 연습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자 불과 8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실전 배치됐음을 보여준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여러 척도로 봤을 때 나토군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며 이는 서방의 전투력에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력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존재가 서방국의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K2와 K9 자주포 등 최신형 한국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산과 독일산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2 전차 주문은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 능력을 늘려준 하나의 사례라며 이달 초 미국의 대규모 한국산 군수품 주문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탄약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미군이 비축한 기존 탄약을 나토군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에이브럼스는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 확대보다 K2가 나토에 들어간 그 자체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냉전 이후 서방과 러시아 모두 신형 전차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최신형인 K2가 나토 전력에 투입되면서 방산업계의 판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독일은 레오파르트2 전차를, 러시아는 T-72를 각각 주력으로 두고 있는데요. 실전 배치된 이들 장비들은 모두 현대전에 걸맞게 꾸준한 개량을 거쳤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사실 기본 틀은 개발 시점이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모델들입니다. 에이브럼스는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투자를 멈추자 러시아도 현실에 안주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나토군에 대량 도입된다는 건 육상전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방산의 등장으로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군수산업도 머지않아 쇠퇴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한국은 유럽 군수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미국 F-35가 유럽산 전투기를 제치고 유럽 내 모든 수주에 성공한 것처럼 K2,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산 지상군 장비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현재 튀르키예가 K2 설계를 기반으로 알타이 전차를 개발해 1000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K2의 잠재 고객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K2 전차는 폴란드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실사격을 선보였는데 당시 두다 대통령이 K2는 폴란드와 유럽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전차라고 극찬하며 감탄을 연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K2 전차는 최대 2.7km 떨어진 표적을 잇따라 명중하는 등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는 후문으로 이런 반응들이 벌써 유럽 전역에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 국방부 주도로 진행된 시험평가에서 K2가 독일 전차는 물론 미국 전차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K2는 모든 작전 환경에서 뛰어난 기동성으로 최고점을 받았으며 급작스럽게 회피 기동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빨리 현장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를 직접 체험한 폴란드 장병들 역시 구형차를 최신 자동차로 바꾸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남기면서 미국 전차보다 더 나은 K2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의 현지 생산이 이뤄진다면 K2가 유럽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 보이는데요. 더구나 앞서 외신 군사 전문가가 분석한 대로 K2의 유럽 진출은 러시아에겐 끔찍한 전망이라는 게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러시아 기밀 문건들에는 러시아가 발트 3국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단기, 중기, 장기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기밀 문건의 내용으로 볼 때 러시아가 단기 목표로 잡은 발트 3국을 흔들려는 시도들이 거의 실패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예상치 못한 한국 방산의 활약으로 러시아를 억지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작년에 폴란드를 필두로 K2 등 한국 방산이 유럽 전역에 퍼지자 사실상 현재 푸틴은 거의 반포기 상태가 됐는데요. 그리고 결국 러시아는 그동안 한 번도 안 쓴 T-14 아르마타 최신 전차까지 등장시키며 마지막 발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리아 노보스티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은 2015년에 처음 공개한 T-14 아르마타 탱크의 개량 최신형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실전 배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탱크 T-14의 실전 배치는 최근 나토의 지원으로 지상전 전력을 강화한 우크라이나군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K2를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러시아 최신 전차의 충격적인 모습이 발견되면서 결국 실제 전장엔 투입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훈련장에서 아르마타와 함께 전투력 조정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론 아르마타가 훈련장에서 폼만 잡고 직접적인 공격 작전엔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군에서도 아르마타를 신뢰하지 못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탱크 운용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군사 매체를 통해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결국 종합해보면 아르마타는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러시아의 선전 용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사실 스펙만 세계 최강이라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와 K2 전차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K2는 3세대 전차의 스펙에 통합적인 전장 관리 능력이 들어가면서 3.5세대로 불리고 있지만 한편으론 최첨단 복합 장갑,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 K2의 강력한 센서와 기술들 때문에 4세대 전차로 분류될 정도로 역대급 성능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아르마타는 러시아에서만 4세대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거의 상상 속의 전차로만 남아있다는 게 이번 일로 명확해졌습니다. 이렇듯 러시아를 위협할 정도로 K2의 영향력이 막강한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 최대 국방 매체에서 K2 전차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보도가 나와 또 한 번 유럽에서 역사를 새로 쓸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디펜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협력해 K2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올해 하반기 루마니아 정부가 긴급 도입 방식으로 7, 8조 원 규모로 K2 350대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는 최근 도입한 54대의 M1 에이브람스와 별도로 신형 전차 400대가량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차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루마니아가 폴란드의 K2 도입 때부터 상당한 관심을 드러낸 만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도 조만간 K2 수출 잭팟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수단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이집트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급하게 한국산 방산 도입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이 국제사회 대리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과 무기 사업을 추진 중인 이집트가 우리에게 SOS를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는 낡은 전차로는 수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통제하기에 어려운 게 사실이라 K9의 현재 생산시설을 빠르게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산 무기, 특히 이 가운데 한국산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차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비롯해 이번에 발생한 수단 쿠데타까지 이 모든 일엔 한국산 전차가 유일한 해답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